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막판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을 실시하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 경쟁에 나섭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모태인 금호고속을 최종 인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통보했습니다. 2주일째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수돗물 공급이 이번 주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마을에서 조합장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일꾼을 자처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른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지만 권한 또한 막강합니다. 고액 연봉의 직원 인사권, 업무 추진비와 각종 사업 집행권이 따라옵니다. 은행 업무에 따른 대출 사업 과정에서 대출 한도와 금리 조정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장 전횡을 막기 위해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감사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장의 가장 흔하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조합원 편가르기와 선심성 예산 집행입니다. 모든 구성원 공동의 이익이 아닌 내 사람 챙기기만을 위한 사업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총회나 이사회에서도 조합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거의 반기 쓴 사람이 별로 없죠. 10%도 안 될 수준이에요. 이게 거의 들어가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이번 조합장 선거는 감시의 눈길이 많아져 노골적인 금권 선거 양상은 줄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혈연, 지연과 같은 친분보다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뽑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느냐, 이것이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들고 모셔야 할 권력자가 아닌 부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막판 불법 선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곡성군 선관위는 조합원 2,200명에게 후보자를 대신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조합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화순군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선관위에 말해달라며 설득한 후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례군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는 금품 제공을 신고한 3명에게 신고 포상금 1,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서구을 선거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김성현, 김하중, 조용택 후보를 대상으로 이번 주 중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최종 공천 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통합진보당 조남일 예비후보, 새누리당 조준성 예비후보도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는 광주가 17.3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꽃샘추위가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높고요. 낮에는 9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광주 5도, 화순 3도, 순천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9도, 순천 12도, 장흥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산호 하구뚝 구조 개선 공사가 끝나고 겉보기에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수량 처리 능력이 크게 높아졌고 주민들에게도 한층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에 조명을 킨 영산호 하구뚝 배수관문이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파노라마 전망대도 울긋불긋 단장하고 영산호 밤의 경치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지난해 12월 착공 6년 만에 6,30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구조개선 사업은 영산호 하구뚝과 영암방조제 배수관문을 확장하고 영암 연락수로를 넓혀 1초에 9,200톤 가까운 물을 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락수로를 당초 15m에서 140m로 확장을 해서 약 2,050톤의 물을, 초당 2,050톤의 물을 분기시키고 여기서 남는 5,260톤을 영산강 하구뚝 배수관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계획이 됩니다. 영암호 배수관문에서도 3,900여 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홍수 피해 예방뿐 아니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많이 늘렸습니다. 영암 방조제 전망 데크는 이미 개방이 되어 시원한 바다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영암호 연락수로는 상하로 움직이는 관문과 좌우 수평으로 여닫는 관문을 함께 만들어 배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전망대도 개방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볼거리뿐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모태인 금호고속을 최종 인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인 IBK펀드는 지난달 5천억 원 내외로 알려진 금호고속에 대한 최종 매각 가격에 대해 오늘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늘로 예정된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업용 건물들도 활발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 도시에 조성된 상업용지와 업무용지 119필지가 모두 분양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88필지는 건축 허가를 마쳤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경우는 분양 물량 104필지 가운데 29필지에 대해 건축이 허가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첫 번째 참여 기업이 나왔습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전력기기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견기업인 보성파워텍이 혁신산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오는 전라남도 한전 등과 체결합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운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 등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어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섬진강변을 따라 달리면서 영호남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남도를 아름답게 수놓기 시작한 매화꽃길, 열정이 가득한 선수들의 모습을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둘, 셋, 화이팅! 선수들의 힘찬 구호가 섬진강의 이른 아침을 깨우고 출발 신호에 맞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영호남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열린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동서 간에 통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곳입니다. 걷기 운동 행사를 우리는 다음 주에 개최를 해서 또 제2의 영호남 화합을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른 섬진강 코스를 따라 아름답게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 참가자들은 누구보다 이른 봄을 만끽합니다. 섬진강 꽃길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게 너무너무 좋은 코스를 마라톤 대회를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꽃길 따라서 이제 매화꽃도 좀 피고 그래서 꽃 보면서 뛰니까 또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풀코스를 100번째로 완주한 선수도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 100회 뛸 수 있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죽기 전까지는 마라톤 풀코스를 계속 뛰려고 생각입니다. 어느새 봄 기운을 머금기 시작한 섬진강에 전국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이 오는 4월 2일로 확정되면서 이후 승차권에 대한 예매와 발매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고레일은 오는 13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호남선 KTX 시간표를 공개하고 4월 2일 이후 열차표에 대한 예매와 발매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KTX는 광주 송정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일원화되며 성인 1명당 일반실 요금은 주중과 주말 동일하게 46,800원입니다.
2주일째 이물질 섞인 수돗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수돗물 공급이 이번 주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주 수질 분석 결과 아파트와 공공기관들의 수돗물 탁도 기준치가 먹는 물 기준인 0.5 NTU 이하로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직 물탱크 등에 이물질 섞인 수돗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 오늘부터 탱크를 비우고 청소를 끝내면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습니다. 또 성분 분석 결과 중금속은 나오지 않았다며 공사 과정에 흙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연습 경기를 포함한 11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선발부터 마무리까지 한층 강해진 마운드로 영봉승을 거둬 첫 승의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올 시즌 기아의 첫 승리 투수에 새 외국인 투수 스틴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고 구속 148km의 위력적인 투구로 4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으며 NC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타선에서는 신인 황대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제2의 안치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고졸 신인 황대인이 2루타를 포함해 3안타 1볼넷으로 전타석 출루를 기록하며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NC와 치른 첫 시범 경기에서 1승 1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삼성, 넥센, LG와 차례로 시범 경기를 갖습니다. 새 사령탑의 지휘 아래 첫 개막식을 가진 전남 드래곤즈는 제주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취골은 제주에 헌납했지만 종료 10분 전 스테보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요일 인천을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 광주FC도 무승부를 거두며 무난하게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흥행과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테마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카카오톡 테마는 유대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광주유대회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리산 내서댐 건설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구례 내서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댐이 건설되면 주변 환경에 손상을 주고 섬진강의 유량 유지에 나쁜 영향을 주며 섬진강 하류의 염분 농도를 올릴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섬진강 수계인 지리산 피아골 계곡의 내서댐 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라남도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소각 금지가 이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화순이 소각 산불 최고 우려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 발생 통계를 근거로 전국의 소각 산불 지수를 낸 결과 화순은 최근 5년간 3.71, 최근 2년간 3.85로 전국 시군 가운데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와 안동, 전남 나주 순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지수가 0.9 이상으로 나온 전남 9개 시군 등 전국 21개 시군을 소각 산불 특별 관리 지역으로 꼽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에서 압력밥솥이 터져 40대 주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압력밥솥이 폭발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47살 이모 씨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가스레인지에 밥솥을 올린 지 3, 4분 정도 됐을 때 밥솥이 폭발해 뚜껑이 날아갔고 곁에 있던 이 씨가 튄 밥알과 수증기에 얼굴을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와 인근의 전남 5개 시군을 연계한 광역 순환버스 투어가 유대회 기간에 맞춰서 오는 7월부터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나주와 화순, 담양과 장성, 한평 등 5개 시군과 회의를 열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맞춰서 오는 7월부터 광역 순환버스 투어 운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 개발과 축제와 연계한 상품 개발 등도 앞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 주제와 감독이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고 있어서 대회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제6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대회 개막일과 전시 장소뿐이라며
직원 파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직 구성을 비롯해 주제와 감독도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비엔날레는 행사 1년 전부터 주제와 감독이 선정돼 준비돼 왔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행사 예산도 예년의 절반가량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야간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여수 밤바다 방문자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자 센터는 낮 시간의 경우 이순신 광장 관광 안내소로 이용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문화 해설사가 상주해 야간 시티 투어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스위트 2015가 모레부터 1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인 스위트 2015에는 21개국 165개사, 85명의 글로벌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나 한국자동차공학회 등의 학술대회가 함께 열려 전문 참관객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의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질환과 관련해 빛골 노인건강타운과 화순 전남대병원이 공동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빛골 노인건강타운은 전대병원과 함께 건강타운 노인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측정 표준화 작업과 한국인 노화의 특성에 따른 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증상인 근감소증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근감소증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8.2배나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이 중단됐던 화순 이서적벽이 오는 21일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이서적벽 개방은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등 일주일에 3차례씩 이루어집니다. 투어 시간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시 30분 등 하루 3차례씩이며 개방일 2주 전부터 화순군청 홈페이지나 화순적벽투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가 17.3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였죠.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높고요. 낮에는 9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광주 5도, 나주 4도, 장흥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찬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9도, 구례 11도, 순천과 여수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막바지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